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1학년 2학기 도형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이라는 거는 어떤 반직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도형이라고 합니다. 반직선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또 반직선은 점 O로부터 출발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직선 OA와 반직선 OB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각을 읽는 방법은요,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에서부터 감아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감아서 가는 거죠. 꼭지각을 가운데로 끼고 여기를 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A, O, B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또는 B라는 점에서 거꾸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각 B, O, A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세 번째는 꼭지점이 O이기 때문에 각 O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네 번째는 여기 안에 있는 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각 A 이런 식으로 우리 각도 표현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네 가지 각의 크기에 따라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각입니다. 평각은요,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반대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반직선이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을 선생님 이거 각도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각 AOB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각은 우리는 평각, 180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평각의 절반이죠. 평각의 2분의 1인 각이에요. 자, 원래는 꼭지점에서 여기 왼쪽에 있던 각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딱 절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각을 읽어보면 각 AOB는 90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라고 했죠. 예. 자, 평각과 직각을 알아보았고요. 또, 세 번째, 예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각은요, 아까 직각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꼭지점 O, 직각보다 작은 각을 말하겠습니다. 자, 반직선 AB가 직각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각, 요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내려와서 0도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각을 정확히 말하면 0도보다는 크고 어느 각이 각 AOB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야지 우리는 이거를 예각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예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둔각. 자, 둔각을 보자면 둔각은 90도보다는 크지만 그렇다고 또 180도보다는 작고 그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둔각은 각 AOB를 나타내는 둔각은 자, 90도보다는 넘어가지만 그렇다고 180도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각 이런 거를 우리가 둔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막꼭지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꼭지각. 자, 막꼭지각은요. 일단 막꼭지각 하기 전에 교각이라고 있습니다. 교각은 뭐냐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내각이 있거든요. 그 내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각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교각을 말해봐. 그럼 교각들은 각 A도 각 A, 각 B, 각 C, 각 D가 다 교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교각부터 알아보자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이 내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막꼭지각이 무엇이냐? 이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을 우리는 막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A랑 마주보는 거 서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C각, 그 다음에 B랑 마주보고 있는 각. 얘가 이제 D각이 막꼭지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꼭지각은 우리가 한 쌍으로 말을 하죠. 각 A와 각 C가 막꼭지각이 되겠고요. 또 각 B와 각 D도 막꼭지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막꼭지각의 크기는 어때요? 서로?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어떨까요? 네, 서로 막꼭지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런 성질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배워야 할 거는 수직과 수선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교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직교부터 들어갈게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직선 AB, 이 점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미 이 둘이가 직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끝인 게 아니라 점을 통과하여 지나고 있죠. 그러면 직선 AB와 직선 CD는 서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만나는 각을 뭐라고 했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교각인데 그 교각이 90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직교라는 거는 이 두 직선의 교각이 교각이 90도일 때, 교각이 직각일 때 우리는 이 두 직선을 뭐라 한다? 서로 직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막 뿔뿔뿔 나오니까 어렵죠? 자, 두 직선의 교각이 90도일 때, 뭐 교각이 90도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90도일 때 우리는 두 직선을 서로 직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트로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면 문제를 풀 때나 개념 정리가 들어갔을 때 이해가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수직과 수선이 나옵니다. 자, 수직과 수선은 또 무엇이냐? 자, 저거 비슷해요. 자, 볼게요. 수직과 수선. 직선 AB와 직선 CD, 직교는 이제 표시하는 방법 우리가 해야겠다. 이거 안 했네. 직선 AB하고 직선 CD가 지금 우리 직교하잖아요. 직교는 이렇게 O자 모양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교 표시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직교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수직은 뭐냐면 두 직선 AB와 CD가 직교하는 거예요. 직교할 때 우리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직은 두 직선을 말하는 용어고요. 수선이란 말도 있는데요. 수선은 한 직선은 다른 직선에 대하여 수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직교로 시작했다가 수선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개념 정의가 두 직선이 직교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무조건 수직입니다.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수직 중에서 한 직선을 물어볼 때는 우리 한 직선은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직선 AB와 직선 AB와가 아닌데 화이트로 지우겠습니다. 직선 AB의 수선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왜 틀리냐? 다 썼나? 자, 직선 AB의 수선. 자, 직선 AB의 수선 말해봐. 그러면 누구 말해야 돼요? 예, 직선 CD. 한 개짜리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직선 CD의 수선은 거꾸로 물어보면 직선 AB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요거 정리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은요,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라 선분으로 가야 돼요. 직선으로 가면 틀린 거예요. 직선은 이등분 자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끝없이 늘리기 때문에 등분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알겠죠?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중점은 어제 해서 알 겁니다. 그러면 AM과 BM의 길이는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 M을 지나면서 자, 선분 M자를 좀 옆으로 치우쳐야겠다. 나 90도로 꺾어질 건데 얘 잘리겠다. 조금 옆으로 써야겠네요.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선분, 이 선분의 수직인 직선, M을 지나면서 이 점을 M을 지나면서 이 점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볼게요. 그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이 직선 L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 직선을 가리켜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라고 합니다. 다시 자,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이 M을 지나는 직선, M을 지나면서 이 선분의 수직, 자 90도, 수직인 직선, 이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시옷, 지읒, 이응, 디귿, 비읍, 시읒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위에 거 똑같은 거 쓰면 되지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직선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중점을 지나고 이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선분 AB의 수직으로 만나는 이 선분 AB의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을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직선 AB는 직선 L과 서로 직교하고 또 AM의 길이와 BM의 길이는 같다. 또 BM은 AB라는 직선의 몇 배다? 2분의 1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수직 이등분선 알겠죠? 다시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이 L이라는 직선을 가리켜서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 L이라는 이 직선 L과 선분 AB는 서로 직교한다. 그리고 AM과 BM은 서로 같다. 그리고 AM과 BM은 선분 AB의 2분의 1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기 전에 먼저 수선의 발 정말 어려워하는데요. 한번 수선의 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선은 아는데 이 발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을 친다라는 거로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직선 L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 L 위에 점이 있다면 우리는 직선 L 위에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직선 L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 그러면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고 얘는 말합니다. 직선 L 위에 있는 점은 이 점들을 포함하는 선을 말하는 거고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직선 L을 수선을 긋습니다. 수선을 딱 그었는데 긋다 보면은 만나는 점이 생기죠? 네, 그때 만나는 점을 H라고 하는데요. 이 점 H를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